멘토라의 좌우명.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46쪽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대표적인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풀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x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결국 이 녀석은 4차 함수예요. 나중에 4차 함수로 그래프를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 고3들 형아들 질문이 이런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비율, 극대 극소, 변곡점에 대한 설명을 학교 프린터를 주길래 내가 수업을 좀 해줬거든요. 한 20분 정도의 수업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녀석은 이렇게 함수로 푸셔야 돼요. 함수하려고 수학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못 푸니까 어쩔 수 없이 치환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 녀석을 누가 봐도 똑같아 보이지? 이 녀석을 별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별을 치환한다면 별 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x에 관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면서 x 절편값이 마이너스 2와 어디? 0이 되겠지. 맞나요? 근데 x 범위는 1까지잖아. 1은 요쯤 있네? 어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가지고 꼭지점 닿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단 말이야. 그럼 꼭지점 x좌표를 언급해볼까? 꼭지점 x좌표는 그 x절편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래. 반이 제곱이죠? 마이너스 2와 0의 절반,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꼭지점에 꼭지점에 y좌표를 계산, 별좌표를 계산한다면 이 점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 이게 되겠네. 그럼 1일 때 함수값도 계산해볼까? 1, 1을 대입하면 3을 지나잖아. 오, 그렇네. 그래서 이만큼이 된다고. 별 범위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제일 큰 게 1일 때 대응된 함수값 3, 이 범위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오, 그렇구나. 그럼 준식은 이제 별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y는 별제곱 플러스 2별 마이너스 3. 얘도 꼭지점 안 구하고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로 써볼게요. x 플러스 3, x란다. 별 플러스 3, 별 마이너스 1. 별에 관한 2차 함수 가로축 별축이 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겠네. 이렇게 생긴 모양. 그래서 별 절편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지. 하지만 별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그 별 절편의 합의 절반. 축방정식이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3은 요쯤 있겠다. 그지? 좀 타이트하게 그릴게요. 요쯤 그리겠네. 그래서 되는 영역만, 가능한 영역만 비끔친다면 별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범위만 성립한다고요. 그럼 별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3을 대입한다면 3을 대입하면 6이 되고 3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12를 지나겠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오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지 말라던데.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냥 최소값만 적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쓰지 말라더라고. 내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최소값이라는 건 별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하지만 수능 기준에서는 100%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수능 기준으로 문제 풀어낸다. 학교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을 공부 안 하시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거 썼더니 학교 선생님 쓰지 말라듯이, 그제? 신기해요. 별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네. 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때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의 y값 마이너스 4를 가져요. 그럼 단판적으로 해요. 그래, 요것만 적어. 시험에 너무 이렇게만 적어. 이렇게만. 그럼 안 하실 수가 있는 저 S가 왔으니까 저거라 했어. 선생님 다르나? 반이 다른갑다. 이상하네. 그래. 하여튼, 최소값은 이거고요. 최대값은 별이 3일 때지. 자, 쌤, 나는 적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수능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자꾸 맴돌아요. 수능 공부를 안 하시나? 최소가 안 적으면
별이 3일 때. 선생님이 좀 이상한가 봐. 자, 별이 3이라는 건, 예. 별이 3일 때지, 그지? 그럼 별이 3이라는 건 여기 있네? 별 값이 3이 된다는 건 x 값이 1이라는 거지. 그때 최대 y값 뭐를 가져요? 최대 y값 11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응용된 문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46쪽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얘기. 자, 이 문제가 처음 보면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많은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결정적 힌트는 XY가 어떤 수? 맞아요. 실수라는 거야. 오,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 맞나요? 그래? 그러면 X끼리 한번 묶어내볼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없던 마이너스 4 Y끼리 묶어내고 2를 묶어내. 그럼 Y제곱 마이너스 6Y Y계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9 없던 마이너스 9 플러스 16. 그래서 결합법칙을 써서 이 녀석 3개 묶어낼 수 있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이 녀석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한꺼번에 다 써서 플러스 2배 Y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상수를 정리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 이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나? 그래서 만약에 풀이를 적는다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실수의 정의가 뭐지? 제곱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수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단언컨대 모든 수능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알았지? 실수 정의는 모든 수능에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x-2는 실수의 허수예요. 실수죠. 아니 x가 실수니까 2를 빼도 실수잖아. 그래서 그냥 이유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x-2의 제곱은 0 이상 and y-3 제곱도 어떻게 돼?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 2배 해도 0 이상이 되겠네. 실수 기본 성질에서 0 이상인 수와 0 이상인 수를 더하면 뭐가 되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실수의 기본 성질이란다. 맞지? 그런데 준식을 만들어내려면 양변에 뭘 해줘야 돼? 6을 빼주셔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럼 준식이 바로 만들어지지? 여기다 6을 빼면은 이 식 그대로 만들어지잖아. 맞죠? 그럼 우변은 뭐가 돼?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 이상. 이게 준식이잖아. 이 준식이는 마이너스 6 이상. 답은 마이너스 6이야. 하지만 언제 성립한다? 그 최소값은 구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앞에 소가로와 뒤에 소가로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x가 2일 때 동시에 y는 3일 때 최소의 준식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46쪽 예제 y랑 x 사이 관계는 뭐가 성립해요? 이런 관계 성립하지? 이것도 나중에 함수로 푸는 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함수로 풀어드릴까요 한번? 오케이. 도전하는 자세 좋아요. 책풀이도 한번, 책에는 지금 식으로 풀었거든. 자, 식풀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라운드 1 갑니다. x랑 y 사이 관계가 이거예요. 말 그대로 y는 x-3이래요. 이걸 만족하는 어떤 수? 놓치면 안 된다, 이거. 그래? 그때 x제곱 더하기 2y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이 준식이를 뭐로 잡아줄까? 준식이를 그냥 준 잡을게. 이 준식은 뭐가 성립한다면 x제곱 더하기 2곱 y가 성립하는데 y가 뭐래요?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전개하면 x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돼? 2차 함수가 되지.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러면 완전적으로 바꾸려면 x 계수의 반의 제곱 없던 거 마이너스 6 결합법칙 완전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7이 되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미니멈 y 값은 마이너스 7. 이 풀이는 거의 중학교 풀이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만 이제 실제로 고등 수능에 나오는 기준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잘 보고 따라하세요. 이 준식을 그냥 별로 둘 거야. 그럼 결국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뭐예요? 몇 차 함수예요 이거? 1차 함수잖아. 두 글자로 뭐지? 고정이야. 이렇게만 그리면 돼. 좌표형은 그리지 마. 안 그려도 된다. 그럼 준식을 읽어내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자, 선생님처럼 수능 기준 1등급 상위 3.9% 되려면 읽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1등급 들어간다. 자, 수능 기준 1등급이면 육사를 한 방에 갑니다. 우리 반에 지금 육사를 가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았지? 의대 한 방에 갑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y는 내가 별로 치환했잖아. 이게 무슨 어떻게 읽느냐면 잘 봐. 부른 거 잘 봐. 2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별이 되네. 2를 나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별 되지. 이 녀석은 y 콜 2분의 1 x제곱의 넓적한 2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2분의 별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렇게 낼 수 있겠나? 다른 건 몰라도 축방 정식은 어디 있어? 축은 y축, x 있고 0직선이 있지. 맞아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쁘게 생긴 여기 초록색 이 초록 2차 함수가 여기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최소가 된다는 건 별이 어떤 값이어야 돼요? 최소해야 되지. 근데 x, y는 이렇게 되면 x, y가 관계 성립 안 하지. 최소한 만나야 되지. 근데 이건 최소값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살짝 쿵 닿아야 되지. 닿을 때 제일 작은 x랑 y가 성립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접한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흔히 연립이라고 부르지. 이 직선방정식과 요 2차 함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별을 연립할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별 양변에 2를 곱해. 2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별 휘리릭 넘겨.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별은 0에서 접한다는 건 판별식 d가 어떠하면 되니? 0이면 되잖아. d가 0일 때 접하는 접점 p가 놉니다. 접점 이 단어도 역대 수능 기준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그렇지. 잘 봐놔라. d를 풀겠습니다. x 개수제곱 b제곱. 다음 주에 우리 6월 1일 날 전국 모의고사 학평 치죠. 고3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칩니다. 모의고사는 1년에 딱 2번 있거든. 고3 기준에서. 내년에 학력평가고. 모의고사가 일종의 수능 전초전이야. 긴장됩니다. 쌤도 지금 두근두근해요. b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이 녀석이 0이면 되겠네. 양변에 4를 나눠줘. 그래서 4분의 d는 1. 4약분되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플러스 6 플러스 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녀석이 여기고 싶은 거야. 그럼 별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지. 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시 읽어낸다면 별이 마이너스 7이면 다시 대입해 볼게요. 어떤 현상이 생겨? 내가 접점의 x 앞으로 계산해 볼게요. x가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릴게. 잘 보세요. 별이 마이너스 7이면 상수가 1 되지.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퀄 0이니까 제곱에서 0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접점 x 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수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알겠지? 쉬운 내용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될 내용이라 내가 소개를 한번 해봐. 책에는 교과에는 없어요. 2023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프린트물 수준별 심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학평에 나왔던 문제예요. 길이가 10cm 막대가 있대. 자, 10cm 막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원셀 그냥 단위라 생각할게요. 이게
10cm인데 두께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께는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22개를 어떻게든 빈틈없이 이어서 붙인대. 자, 뭔 소리냐? 그래서 뭘 만든대? 직사각형을 만든대요. 자, 뭔 소리냐면 이 녀석을 만약에 X개 사용했다 치자, 가로개를. 그럼 질문, 길이는 얼마예요? 하나의 길이가 10이니까 두 개 사용하면 20, 세 개 사용하면 30. 당연히 X기를 사용하면 길이는 30이래. 10 곱하기 X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지. 이해가 되겠지? 그렇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봐. 이 녀석 X, 여기도 X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X 개입니다. X 개 이치. 그러면 가로를 뭐 합쳐서 여기도 Y개 사용한다면 전체 사용한 막대의 개수는 어떻게 써야 돼? 2X개 더하기 2Y개 합쳐 전체 몇 개? 22개밖에 못 사용하잖아. 맞아요. 다시. 이건 10cm짜리 막대기를 X번 사용한 거야. X번. 그럼 이쪽도 반대쪽도 10cm짜리 막대를 몇 번? X번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Y번 사용했잖아. 10cm를 눕힌 거 이렇게. 얘네지 이렇게 눕힌 거 눕혀. 맞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 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넓이는 그러지? 어떻게? X 곱하기 Y야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건 개수지만 길이는 어떻게 써요? 10Y잖아. 넓이라는 건 10X 곱하기 10Y지. 이 녀석은 100XY. 자, 우리 산술기하평균 배웠지? 아직 안 배웠나? 그렇네. 그러면 그거 쓰면 안 되겠네. 아직은 쓰면 안 되겠네. 산술기하로 혹시나 다음에 배우고 나면 내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빨리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 봐. 그래? 그럼 이건 대입해서 풀면 돼, 안 돼? 되지? 왜? Y는 11 빼기 X잖아. 그래서 Y 자리에 11 빼기 X를 대입해. 100 곱하기 X 곱하기 11 빼기 X. 하지만 이 녀석은 0보다 커야 되겠지? X도 0보다 커야 되고 11 빼기 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 범위는 0보다 크고 11보다 작다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결국 X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위로 볼록 하면서 X절편값은 빵 그리고 11. 이쯤에 S축이 있겠네. 그런데 X 범위는 0초가 11 미만이라 했으니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최대값이 2분의 11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연수 개수거든. 자연수 개수라서 최대값이 11에서 아니고 요즘 한 개 작은 5일 때나 또는 하나 작은 6일 때 성립해. X가 5면 Y는 6이 되고 또는 X가 6일 때 Y는 5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제 말 맞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점 A에서 최대가 되거나 이 점 B에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넓이는 근데 넓이는 똑같이 나와요. X 곱하기 6은 30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S는 얼마가 나와? 100 곱하기 30. 답은 3000. 단위가 없으니까 단위 있는 제곱센티미터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필수의 제 5번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248쪽, 38쪽. A와 B는 고정이에요. 근데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0, A 잡을까? 그러면 AP 길이 제곱이라는 것은 X좌표의 차의 제곱 1, Y좌표의 차의 제곱 A제곱 루트 제곱이니까 없어진 거다, 그지? 그 다음 BP 제곱이라는 것 X좌표의 차의 제곱 얼마? 16. Y좌표 A랑 6의 차의 제곱 바로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그럼 결국 A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되겠지. 여기 17이니까 17 더하면 얼마예요? 63인가? 그럼 2를 묶어내면 누구 63이랬어? 53? 그럼 2를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6A
A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53 그대로 놔두시고 완전 제곱이 되네. 그러면 A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 되고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18이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35가 되나? 그렇네. 그럼 A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3일 때 최소값 35를 최소값을 갖는다. P점 좌표를 물었으니까 최소값은 35고요. 맞죠? 이 녀석이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3, 얼마를 0,3을 표현하는 거지. 알 수 있겠죠?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39쪽 필수 6번입니다. 파포스의 중선 연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하냐면 중선 자체가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맞죠? 어디서 나오지? 그렇죠. 무게중심이 나오지.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거든. 그렇네. 중선을 어떻게 설명해? 꼭지점 A가 있어. 그 대변 BC의 중점을 찾아. 맞죠? 중점 작동하는 거 할 줄 알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그제? 중1 때 입학하자마자 컴파스 가지고 작동한 기억나지? 원에서 이 BC보다 적당한 홀을 그어. 조금 더 긴 호. 똑같은 사이즈 홀을 홈포인트 C를 잡고 이렇게 그어. 그래서 이 교점을 연결하면 흔히 선분 BC의 수직이 경무선이 작동되잖아. 기억나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중점을 찾아. 그러면 A와 M을 연결했을 때 이 선분 AM을 뭐라 부른다? 꼭지점 A에서부터의 중선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겠지?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니? 라고 묻거든. 이 성질이 있어. 내가 증명을 해두겠지만 외우세요.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점 M을 그냥 0,0으로 잡아. C를 X축 위에 있다 잡아봐. 이 녀석 이축 BC 직선을 그냥 X축으로 잡아보세요. 그래? 그러면 점 C 좌표를 오케이 스몰 c, 0 그럼 B점 좌표는 같은 거리만큼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c, 0으로 쓸 수 있죠. 이 점 A는 어딘지 몰라? 오케이 A, B 그럼 좌변 한번 봐봐. 우리 아이들 선분 AB 길이 제곱 불러볼까? AB 길이 제곱은 A점과 요 B네요. AB 길이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 전체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B제곱이 되겠지. AC 길이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A와 C의 차의 제곱 그리고 Y좌표 B랑 0의 차의 제곱 B제곱이 계산합니다. 전개하면 뭐가 돼요? 요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다음 뒤에 전개합니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쓱 A제곱 몇 개? B제곱은? C제곱은? 2개씩 있죠. 자, 우변해 볼까요? 이 녀석은 2배 AM제곱이라 했잖아. A에서 M까지 거리 X좌표 차의 제곱 A랑 0의 차 A제곱 B랑 0의 차의 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BM제곱은 X좌표 차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C 0의 제곱 그래서 C제곱 Y좌표는 뭐 0이니까 생략이 되고 어때? 좌우변 같다 다르다? 같죠? 증명은 증명이고 이걸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실전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눈에 익혀놔라. 눈에 익히세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 AM제곱 더하기 BM제곱 또는 CN제곱. 눈에 익혀주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0쪽 248번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부산식 학력평가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A점과 B점은 고정이죠. 근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잖아. 그럼 P좌표를 뭐로 쓰실 수 있어요? 옳지. A, 0으로 잡아봐봐. 그럼 출제자 의도는 만약에 서술형이면 반드시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됩니다. A에서 P까지 거리와 B에서 P까지 거리 같다. 서술형 문제면 반드시 AP랑 BP 이거 선분을 같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제곱해도 관계없잖아. 그럼 AP 제곱과 BP 제곱이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AP라는 건 X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1이랑 A 차의 제곱 그래서 A-1 전체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2의 제곱과 BP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a-6 전체 제곱과 y좌표 6, 3과 0의 제곱 3의 제곱 같아야 되겠네. 오케이.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 계산하면 플러스 5가 되겠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9 45가 되나? 슥슥 지워지고 마이너스 12a를 휘리릭 넘기면 몇 a? 10a는 5를 휘리릭 넘기면 40 만족하는 a는 4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241번 평면좌표의 연습문제 25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가 있어요. 자, 이 평면을 이해를 해야 공간에서 이해가 된다. 지금은 X축, Y축으로 좌표 평면 위에 풀겠지만 Z축에 나와요. 그러니까 Z축까지 풀려면 X, Y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O, A와 B는 각각 점 A에서 북쪽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여기 이만큼 거리가 선분 OA 거리가 10km, OB 거리는 몇 킬로? 5km 떨어져 있다고 있잖아. 그런데 자, A는 남쪽으로 시속 3km지. 자,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써요? 이 의미는 속도지. 녀석을 VA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녀석 단위는 3km per hour가 된다. 단시간, 1시간 동안 3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거예요. 맞지? 그 속력이 시속 3km라고 했어요. B는 동쪽으로부터 얼마큼 속력으로 온다 했어요? 시속 4km로 온댔지. 그래서 B의 속력을 이런 표현을 써 VB라는 표현을 쓸 거야. 단위는 4km per hour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와 B가 거리가 최소가 됐으니까 시간을 T-hour 경과했다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T-시간이 지나면 A가 간 거리는 얼마예요? A가 간 거리는 내려갔을 거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속력 3km per hour에다가 뭘 곱해? T-hour를 곱하면 되지. hour 약분되니까 몇 킬로? 3t km 간 거리만큼 되겠지. 그러면 좌표를 따진다면 얘를 0,0 원점으로 잡는다면 원래 이 점 좌표는 0,10이잖아. 좌표화 시킨다면. 그런데 간 거리가 3t니까 이 점 A' 점 좌표는 몇 콤마면? 그렇지. 0,10-3t가 되지 않을까? 간 거리가 3t니까 y좌표 10에서 빼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B는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간 거리는 얼마예요? 속력? 단위는 hour분의 4km잖아. 여기다 뭘 곱해? T-hour를 곱하면 hour 약분되면 간 거리는 4t가 되는 거야. 근데 좌표만 쓴다면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5,0이잖아.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4t만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지. 적당한 B' 점 좌표는 B'은 마이너스 5 더하기 4t, 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거리라는 건 A', B' 그걸 나타내는 그럼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4t 전체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10-3t 전체 제곱을 쓰면 되네. 근데 근호 아래 값을 그냥 ft라고 바꿔 쓸게요. 나중에 이 자체로 무리 함수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못 풉니다. 전개하면 25 2배 앞에 그 뒤에 거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0t 플러스 4t 제곱이면 16t 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60t인가요? 플러스 9t 제곱. 좀 복잡하네. 최고차의 계수 25t 제곱 이 녀석 마이너스 100t 계산하면 플러스 125.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면 이런 과정들을 진짜 빨리 풀게 될 거야. 지금 계속 묶어내고 완전적으로 표현하지만 조금만 있어 봐봐. 이거 푸는데 2초도 안 걸려요. 제로 최소 구하는데. 미적분이 어려워 보여도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뭔지 아니? 쉬운 걸 빨리 풀려고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t 계수의 반의 제곱 필요하네. 반의 제곱
플러스 4 없던 거 마이너스 4 완전 제곱 그래서 25곱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휙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100 자 그러면 t가 2일 때 최소값이 25죠?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루트 25지. 왜? 이 파란색 근호 안의 값이 최소값이 t가 2일 때 최소값 얼마? 25지만 근호 안의 값이 최소값이 25잖아. 그렇지 루트 25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a 프라임 b 프라임은 루트 25 답은 5km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2쪽 자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빈 연습장에 이 연습장처럼 한 장에 적어보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런 책에 책을 내가 선생님 그 컨닝방에 종이 주더라 아이가 어디 갔어? 건방종 찜 좀 먹었나? 타이틀만 가지고 한 장 타이틀만 가지면 되잖아. 이거 보고 써보라고. 내가 진짜 얼마나 아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그걸 자기 스스로 하지 않냐면 평생 수학은 대친다. 맨날 수학을 외워서 풀고 결국은 못 풀어. 자 해보세요. 한 번만 해봐.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뭐한다? 내분하는 점을 P를 잡는다면 이 정의가 뭐라고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빨간색이 정의다. From A to P까지가 M이라는 거예요. 다시 선분 AP가 얼마라고? M. B에서 P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N이 이게 정의란다. 이 녀석이 정의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표현을 정했노? 예. BP 이 거리가 얼마라고? N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수직선 위에 A가 B든 A가 크든 B가 크든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려봐. 알겠지? 여기 X쪽에 잡고 뭐 A를 내가 A를 스몰 A를 잡았나? B를 스몰 B를 잡아. 그럼 P가 이 정도 있다면 이만큼이 M 대 N이 되는 거야. 여기서 M이 크니 N이 크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점 좌표를 별이라 적을 거야. 그럼 잘 봐. AP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별 마이너스 A, BP는 B 마이너스 별 이 녀석이 M 대 N 내항의 곱은 BM 마이너스 별 M 이퀄 우변이란다. 외항의 곱 별 N 마이너스 AN 우린 별을 구하는 거잖아. 휘리릭 넘겨서 분배 법칙 별을 묶어내. 그럼 M 플러스 N 곱하기 별 마이너스 NN을 휘리릭 넘기면 따라오지? A 그러니까 NA 적을게요. 플러스 MB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M 플러스 N 나눠봐봐. 그럼 별값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M 플러스 N 적고 분자가 들어가잖아. M 플러스 N 적고 흔히 뒤에 걸 앞에 정답 부릅니다. 뒤에 있는 게 B죠. B의 X좌표. B의 X좌표를 어디 적어? 앞에 적는 거라고. 앞에. 앞에 있는 A좌표 보이지? 앞에 있는 A좌표를 뒤에다 붙이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갑니다. 선분 AB를 자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좌표 흉면은 내가 다른 버전으로 닮음으로 증명해 줄 겁니다. 잘 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책처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 외분은 정의 두 가지가 있댔지. 자, 둘 중에 선택해봐. M이 클 때와 N이 클 때 어느 거 해줄까? 위에 거 해볼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정의는 자, 수직선 위에 다시 표현할게요. M이 더 크다면 자, 이 그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선분 AB를 자, 조금 미니어처를 그려드릴게요. A가 요쯤 있고 B를 요쯤 있다 칠게. 그럼 봐봐. 외분이면 선분 AB 안에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A 왼쪽에 찍힐까요? B 오른쪽에 Q가 찍힐까요? 오른쪽. 그렇죠. A 왼쪽 찍히죠? 오른쪽. A 오른쪽? A 오른쪽? B 오른쪽. 자, Q가 만약 요쯤 있다 생각해봐. A에서 Q까지 거리가 얼마? M이 되는 거예요. M. 알겠지? 그러면 B에서 Q까지 거리가 얼마? 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한글로 외우지 말고요. 제발. 이 정의가 뭐라고? 다시 A에서 Q까지 거리. A에서 Q까지 거리가 M.
알았지? 안 어렵잖아. 이게 정의라니까, 이게 정의. 그럼 B에서 Q까지 거리가 얼마? N. N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잖아. 선분 BQ가 N. 그럼 이 그림에서는 AQ는 뭐 빼기 뭐? 좌표를 그냥 여기서 하트로 둘까요? 하트 A. 그렇지. 하트 빼기 A. BQ는 하트 빼기 B. 이 녀석이 M 대 N. 이거 내용 정리만 하시는 건 끝나요. 내용의 곱은 오케이. 하트 곱하기 M 마이너스 BM은 외항의 곱은 하트 곱하기 N 마이너스 AN 되네. 하트를 구하고자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 이렇게 넘겨버려. 하트를 묶어내. M 빼기 N 곱하기 하트는 마이너스 BM을 휘리릭 넘겨. 그럼 BM 마이너스 오케이 AN 되겠네. 그럼 M 빼기 N을 나눠버리면 하트는 M 빼기 N 적고요. M 빼기 N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습니다. 뒤에 게 초록이잖아. 초록이의 X좌표를 앞에 적어. 따로제 앞에 적는 거라고. 그 다음 보라색의 좌표 앞에 거를 어디 적어? 뒤에 적어. 여기 적으시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니? 이거 안 보건 해봐봐. 이런 것도 시키지 아니해도 해보고. 수학은 눈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손으로 완성하는 거야. 손이 움직이는 건 머리가 아니고 심장이다. 열정이에요. 열정. 시간을 쪼개고 잠도 이겨내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 내일의 걱정이 없어진단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244쪽에 있는 수식을 그림으로 먼저 수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리는 똑같단다. 선분 AB를 정의는 이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선분 AB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M 대 N으로 뭐 했다?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습니다. 수학적 정의는 A에서 P까지 거리가 B에서 P까지 거리가 몇 대 몇? M 대 N이라는 거예요. 점 P에서 X축이 되는 수직이 뭐야? P'. B에서 수직이 뭐야? B', A'. 보이지? 그러면 보도선을 조금만 더 그어서 닮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닮음을 찾을 거냐면 A에서 점선에 내리는 수직의 발, 점선에 내리는 수직의 발 떨어뜨렸다면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이 점을 H1, 이 점을 H2로 한다면 삼각형 A, P, H1 P, B, H2 닮았지? 무슨 닮음? 이게 평행일 거니까. A. 그렇지. AA죠. 점각 이런 거 같이 그지? 그렇지. 닮음이네. AA 닮음이니까 AP 대 PB가 M 대 N이면 A에서 H1까지 와 P에서 H2까지 거리도 M 대 N이 되겠지. 아하, 이만큼 거리가 M, 저만큼 거리가 N이 되는 거야. 좀 전에 유도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A, B를 잡았지만 원리는 똑같지. 그러면 이 점 X좌표를 바로다가 계산해버리면 바로 X 바로 계산합니다. 이 좌표 X는 자 M 대 N 내분이랬다 그지? 유도 안 해도 되겠죠? 해봐라 스스로. M 플러스 N 적고요. M 플러스 N을 적은 후에 뒤에 있는 거 B의 X좌표를 앞에 적는 거야. X2를 앞에 적어. 앞에 있는 A좌표 보이지? A좌표를 뒤에 적으시면 돼요. 유도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해달라 해라. 나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너네는 공부할 의무가 있다. 그게 합이 잘 맞아야 돼. 합이 잘 맞아야 선생님도 재밌고 너네도 재밌을 거 아니야. 안 그래? 합을 좀 맞춰온나? 말은 네! 라고 안 하고. 마찬가지야. A에서 그 점선에 내는 수직의 발, 점선에 내는 수직의 발을 M1, M2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역시 M1 이렇게 M2 잡는다면 닮았지? A, P, M1 P, B, M2 닮았지? 마찬가지야. 그럼 길이 비율이 역시 M 대 N이 되겠네. 닮은 삼각형이 A의 닮음일 거니까 그럼 역시 M 대 N이 될 것이고 그 Y좌표 역시 마찬가지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M 플러스 N을 적어. 역시 M 플러스 N을 적어. 그래서 뒤에 걸 앞에 적는 거야. B의 Y좌표 어디 있어? Y2를 앞에 적어. 여기 적는 거야. 이놈의 자석을 여기 적는 거야. Y2를 앞에 적어. 앞에 있는 A의 Y좌표 보이지? A의 Y좌표 Y1이잖아. 이 자석을 여기 곱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실전에 이렇게 잘 풀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 닮으면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바로. 좀 전에 쌤이 그 고3들 형아들 문제 풀듯이 이렇게. 답지에는 이 좌표로 풀어놨거든. 이걸 만약에 봐. 이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실어 잡는다면 그러면 2대 1이잖아요. 이만큼이. 2대 1. 안 그래요? 이해되지? 이 두 칸 간격이 뭐 두 칸이면 한 칸이잖아. 이 두 칸 간격이 금방 구해져요. 이 거리가 만약에 파이라면 이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구한다고. 좌표로 구하면 공식 분다. 그럼 좀 느려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익히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지? 정 자신 없으면 좌표로 푸는 거고 자신 있으면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달몽으로 풀면 훨씬 더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단다. 그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4쪽 이거는 외분에 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선분 AB를 읽은다면 Q를 어떻게 읽을 거야? 선분 AB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M 대 N으로 뭐 했다? 외분한 거죠. 외분점이 Q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M이 N보다 크네? 안 그래요? 그런데 역시 보도선 한번 그어볼까요? 어떻게 보도선을 그을 거냐면 A에서 이렇게 보도선 점선에 B에서 이렇게 보도선 점선을 그은 후에 닮음을 좀 크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H1 수직의 발 H2 A Q H1 찾았나요? B Q H2 이 무슨 닮음이에요? A의 닮음이죠. M 대 N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A에서 H1까지 거리를 M으로 잡고요. B에서 H2까지 거리를 N을 잡을 수 있잖아. 비율을. 그럼 마찬가지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M이 되는 거고 X 요 점에서 B 프라임에서 Q까지 거리가 N이 되는 거지. 그 외분적 구하는 건 좀 전에 원리와 똑같지? 네. 유도필 하나 한번 더 해줄까? 아니요. 바로 X는 잘 보세요. 외분이면 M-N을 적어. M-N을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는 거야. B의 X좌표 뭐였어? X2였잖아. 그걸 앞에 적어. 앞에 있는 A좌표 보이지? A의 X좌표를 뒤에다 적어주면 끝. Y좌표 역시 마찬가지야. 또 멘토라는 핑크니까 수직의 발을 또 이쁘게 이렇게 M1 이렇게 M2를 내려. 꼭 그래봐라 스스로. 책 읽는 거 눈팅하지 말고 실력 안 는다 그렇게 하면 평생 실력 안 늘어. 만약에 너가 30년 후에 너 자녀들이 수학 문제 푸는데 답지 펴놓고 답지랑 베끼면 어떤 기분 들겠노? 어떤 기분 들겠노? 피가 거꾸로 돌겠지. 안 그래? 자, 여기 봐. 똑같은 원리지? 이만큼이 M이고요. 이만큼이 N인 거 맞지? 그래서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Y좌표. 요 Y는 어떻게 적어? 외분이면 역시 M-N 적고 M-N 적고 뒤에 걸 앞에 적는 거야. B의 Y좌표가 뭐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Y2를 앞에 적고요. 앞에 있는 A의 Y좌표 뭐지? Y1을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6쪽 필수의 7번에 답지처럼 푸는 건 조금 안 하고요.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X좌표만 째려보세요. Bx좌표는 마이너스 2, AX좌표는 3이잖아. 자, 유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간단합니다. 여기 X 있고 마이너스 2고요. X 있고 3이다. 맞지? 이 거리 얼마지? 5가 되죠. 혹시 집에 동생들이 초등 동생이 있으면 초등학교 책 보면 비례배분이라고 있다. 비례배분. 2대 3이라는 의미가 뭔데? 이 점이 AX 좌표고 이게 B점 X 좌표, 거꾸로 썼구나. 이게 BX 좌표고 이게 AX 좌표잖아. 선분 BA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거죠. AB는 다섯 칸 중에 몇 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네 등분 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섯 등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선분 AB를 2대 3이라는 건 P의 X좌표 여기 있지. 이게 정의라고.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맞아요. 이게 초등수학 비례배분이잖아. 초등수학 책에 있어요. 내가 지어낸다. 아니야, 그대로 있잖아. 초등수학 책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풀면 후다닥 풀 수 있어요. 그럼 전체 거리는 몇 칸? 5칸인데 한 칸 간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1이니까. 그러면 A를 기준해서 보면 2칸 왼쪽으로 가면 되네. 2칸 왼쪽으로 가면 답은 1, 3에서 2 빼면 되잖아.
뭐 식으로 해줄까 이거? 뭐 식으로 해달라고? 이놈 새끼들 또 귀찮게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2 더하기 3 적고 2 더하기 3 적고 다시 얘기하지만 나 이런 풀 진짜 낯설입니다. 잘 안 써요. 내 수업할 때만 써도 이거 잘 안 써요. 뒤에 걸 앞에 적으세요. 뒤에 걸 앞에 적어봐. 마이너스 1 앞에 적고 앞에 걸 뒤에 적으라고. 앞에 걸 뒤에 적으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마이너스 4 9 더하면 5 똑같이 넣어놔 안 넣어놔. 재밌지? 자, 이번에는 y좌표 언급해볼까? y좌표도 뭐 식은 중복이에요. 무엇이라고? b는 마이너스 4, a는 뭐라고? 1이잖아. 이 녀석이 마이너스 4, 이 정도 1이 있다고. 강경은 좀 안 받습니다. 대충 이해해 주시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4, 저 녀석이 1. y좌표 집중해봐. 어? 괜찮니? 그런데 몇 동물 한다는 얘기예요? 5동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동물 했잖아. 5동물 했을 때 지금 A점 좌표는 지금 어디냐면 대충만 찍어드릴게요. A점 여기 있어요. 3,1. B점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맞지? 다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니까 Y좌표도 마찬가지야. 이 전체 5거리를 2대 3으로 내분하면 자 여기 있으면 되죠? 아니죠. 그렇지. 미안해. 여기 있죠? 아니죠. 여기 맞죠? 여기 이해되지? 이게 바로 2대 3이라는 거지. 그럼 5동물 중에 한 칸 간격 1이잖아. 그럼 1을 기준해서 2칸 내려오면 되겠네? 그럼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1. 이걸 식으로만 한다면 y는 내분이니까 2 플러스 3을 적어. 그래서 2 플러스 3을 적어. 그런 후에 뒤에 걸 앞에 적어. b의 y좌표. 맞나요? 마이너스 4를 뒤에 적고 앞에 적고 앞에 있는 이 y좌표를 뒤에 적어봐봐. 그래서 5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8, 3 더하면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똑같이 넣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연결하면 완벽하잖아. 이거 완벽하잖아. 2대 3 이렇게 유도한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7쪽 필수의 8번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앞으로 기하를 선택할 아이가 있으면 이 표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둘 합이 얼마지? 1이거든. 1이 이거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이걸 식으로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기하로 풀어드릴까요? 식으로 풀어드릴까요? 내분하는 점을 이번엔 식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식이 문제는 쉬워요. 기하가 더 복잡할 수 있어. 하지만 둘 다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이 풀이도 해달라고 저 풀이도 해달라 해라. 너네는 그런 권리가 있다. 알았지? 당연한 겁니다. 뒤에 있는 걸 앞에 적으세요. 뒤에 있는 x좌표를 앞에 적고요. 앞에 있는 x좌표를 어디 적어? 뒤에 적는 거야. 알겠지? 콤마. y좌표도 마찬가지요. 두 개를 내분이면 두 개를 더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 후에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적으세요. 뒤에 있는 y좌표를 마이너스 6을 앞에 적고요. 앞에 있는 a의 y좌표를 뒤에 적으시면 돼요. 이 녀석이 몇 사분면이 있다? 아니 제3, 4분면이 있다는 것은 이 녀석이 음수, 저 녀석도 음수란 얘기지. 앞쪽 계산하면 분모는 1이니까 생략. 암산합니다. 두세 번 쓰지 말고 5t, 4t, 9t, 마이너스 4. 맞아? 네. 콤마. 분모는 1이고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3, 4분면에 쓰려면 수학으로 적는다면 둘 다 음수, 그걸 수학으로는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쓰죠. 동시에 맞춰가는 보면 암산해볼까? 이 녀석은 9분의 4보다 작아야 되겠지. 저 녀석은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지. 4분의 1초가 9분의 4. 내가 전에 함수로 풀어줬는데 오케이, 다음 시간에 내가 함수로 풀어달라면 그래프 위에 올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